나서라, 집회 나와라, 19K 나와라,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에서도 정당들이 좀 더 앞장서라. 이런 걸 해야 저희들은 국민들 요구에 맞는 좀 더 큰 규모의 좀 기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계산을 해주셨다가 모임이 한번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요 그게 이제 국정조사 합의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25일날 오전에 이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하기로 됐잖아요. 그래서 25일날 2차 논의에서는 그 논의보다 이제 그 진실규명과 그거를 이제 철저히 하라는 방식으로 이제 2차 논의가 됐고 오늘 이제 그걸 가지고 19K를 열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모였잖아요. 전체 모인 분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제 11시에 기자회견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저 24일부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크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기자회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쓰시면 있을 수 없잖아요. 뒤로 하셔야죠, 당연히. 아니면 앞으로 가시면 이쪽 라인 하나. 자, 예, 바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늘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저희 공공연대 부회장님. 한 의원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15K 앞서서 열띤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고요.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장례 분위기를 좀 정리할 겸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자리 마지막 구호를 3번만 반복해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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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예,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우리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시민사회단체 각 대표 선생님들 소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앞서 말씀들이 있었고 또 뒤에서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동사무총장 이동환입니다. 네, 지금 우리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우리 민의 대선에서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 전 농사짓는 농민들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시군청 앞으로 촛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우리 농업계도 광화문에서 시국선언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 농민들도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네, 한국청년연대 대표 윤희숙입니다.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 시국선언에 이어서 저희 청년들도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데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 시민사회 할 것 없이 각계각층 청년단체들이 연대해서 내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향후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청년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재섭입니다. 지금 그 공영방송들하고 신문들 조중동 보시는 공범입니다.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한 거 이거 감추라고 결과하고 있고요. NLL 보도 날조해서 나오고 전문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언론 단체들하고 언론 노조 그리고 원로 언론인에서 어제 모여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향후 계속 감시하고 언론이 그 공범 노릇을 하는 데는 책임을 같이 묻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적인 인프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월민 포럼 대표이고요. 환경운동연합 고문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작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능한 사태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국정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정부가 운영되는데 그 국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서슴지 하고 우리 시민 모두는 이제 가녀린 힘을 모아서 그 큰 힘으로 결정을 이뤄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국정조사하면서 한 틈에 여유를 주지 않고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런 조건을 갖도록 지금 모두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오종렬입니다. 이 국정원은 박정희 시대 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대 때의 안전기획부 안기부의 후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국정원장은 이 지구상에서 대통령 명령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령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이 한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현 사태가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유신 독재 시절, 전두환의 5.50 시절로 바로 회귀하게 됩니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중적 직감으로 우리는 전부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곤혹스러운 것은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가 합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장을 찢어드렸습니다. 이대로 두면요 국정조사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바닥에 있는 민중들이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뜻을 바치고 이렇게 나서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확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정조사에 맡겨놓지만 말고 그러다가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이 되지 말고 우리가 민중의 지혜와 수기와 힘을 끊임없이 결집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모이신 모든 단체들이 나름대로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씨는 간직하고 그것이 덜불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냅시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미입니다. 예, 이번에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문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장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주일간 정도로 해서 유럽의 한반도 평화 사절단으로 유럽을 방문한 게 있는데 가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여러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 관심사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래서 철도 민영화 문제라든지 한중 FTA 문제라든지 쌍용차 문제라든지 너무나 쏟아지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한 군데 집중을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는 아마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아주 민주적인
기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실제 집중과 분산, 이 시점에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모아야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힘을 좀 모아가지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국정원 선거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보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 한국기독교교회는 NCCK라고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기총이라고 하는 우파 교회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유신 독재 시절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해왔고 또 60 국민항쟁을 성공의 성당에서부터 불을 붙였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선을 마치면서 깊은 좌절의 수렁 속에서 평가회를 하고 5년 후에 또다시 국정원에서 장난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번 기회에 끝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 해결을 보자 해가지고 표창원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오늘 여기 성명서를 내신 민권연대 분 초청해서 또 강연 듣고 하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지금까지 12차례 6달이 지났다는 거죠. 첫째 목요일과 셋째 목요일을 모였습니다. 12차례 기도회와 또 5차례의 평화행진을 통해 가지고 이 국정원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도 많이 외쳐가지고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몇 말이냐? 원세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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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선거개입 몇 말이냐? 김용판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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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종로 5가에서부터 방화문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왔는데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주로 60, 70 되신 노인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젊은이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진상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이제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대학이 살아있구나 확인을 하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제 붙여진 촛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서 불의한 모든 세력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저께 쌍용자동차 문제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또 우리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불교 노동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종교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땅에 진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또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나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시국선언을 하고 직접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30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접경하기로 했었고 금요일부터 시작된 촛불 문화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 문화제를 진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국정원에 책임이 있는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 낱낱이 밝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 하겠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잠깐만 사회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소개하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20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분당 1분씩만 쓰셔도 2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앞줄만 하는 걸로.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로 수석부위원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국정원 개입으로 시작된 조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요즘은 현장 교사들은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교조의 시국선언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교조는 설립 취소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설립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스, 발전, 주유, 통신의 부분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유공 부분에 대한 정권의 이러한 탄압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일, 그러한 일에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입니다. 공항 기부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정원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고발해왔습니다.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두 눈 들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줄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 뒷줄에도 대표자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 소개만. 예. 그러면 저 뒷줄에 계신 선생님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말씀만 좀 듣고 마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4월 혁명의 표전입니다. 전철역 중앙위원 박익수입니다. 전국자유분협의회 대형업자 임재동입니다. 우리 사회연구소 비사자분 고치입니다. 역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절대 잊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역사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이 땅에 분단 정권에 마주하게 되도록 우리 다같이 구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 양심수원의 권고원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도 국정원을 해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시국선언문은 공동의 인사가 나오지만 개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해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된 이 대선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 양심수원의 권고원입니다. 국민권연대 대기의장 윤한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촛불을 위해서 모두 나서고 힘을 합쳐서 투쟁해야 합니다. 촛불로 정치인들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촛불이 모두 나섭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의 약칭 시민의 상임대표 김원열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의제 하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하는 것은 선거 자체가 무효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책임은 단순히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명확히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최소한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내는 그러한 민주주의 수호 행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고난함께에서 일하고 있는 진광수 목사입니다. 저희 기독교계는 지난 25일 날 국정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늘 시국회에 참석하면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지난 광우병 사태 때처럼 대중의 집단이성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이번에는 그저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는 데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힘을 갖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약칭 건소주 대표 부르겠습니다. 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부회장 황영자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한중 FTA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농업계는 이뿐만이 아니라 되게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여성농민의 방식대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해경운동단대 사무실장으로 있고 수도권 예수살기 대표에 있는 강대성 목사입니다. 저희도 함께 힘을 얻겠습니다. 네, 민권단대 공동장 유기진입니다. 예, 백만성의 국민의명령 상임위원 김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수입니다. 예, 청교육학부모의 회장 박범희입니다. 보건노력단체나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정권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척도라든지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아마도 이번 지난 대선에서 무리하게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업무 세력들이 정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반증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번 이런 비민주적인 형태를 반드시 통과하고 모든 부분의 민정화를 막아내서 99%의 삶이 온전해질 때까지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민권연대 정근상 고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집권층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순전히 거짓말을 하고 자기 했던 일을 회피만 하고 특히나 집권층인 박근혜 요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박근혜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선거하고 하중에 좀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우리 시민단체나 전 국민이 철저히 밝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4.5혁명의 공동대표 유선근입니다. 4.5혁명 사무처장 안철호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좀 구호로서 정리해서 좀 결의를 가져보고 다음 순서로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사태 물타기 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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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호 하나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대화로 공개 국정원 사태 물타기 하는 남재준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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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희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심사의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자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서 열린 그 회의 결과를 우리 박성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께서 회의 결과를 요약하시고 공동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국회의는 각 부문에서 모인 209개 단체
모여서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 내일 저녁 8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촉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주시도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통합면세점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국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 집행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기로 했고 필요한 집행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를 열어서 향후 운영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각 지역과 부문의 시국회의와 촛불 행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정당 쪽으로도 이 촛불 행사 국민적 저항 운동이 확산되도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 국민들이 함께 참가하는 서명운동, 선언운동도 제안하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은 각 참가단체 분담금과 촛불 집회 현장에서 시민모금, 국민모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박수근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내일 저녁 8시에 동아면세점, 그러니까 청계천 소라탑 맞은편입니다. 조선일보사 건물 옆에 있는 그 동아면세점 앞에서 국민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7시부터는 표창원 교수와 진선미 의원 그리고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참여하는 국정원 사태 국민 설명회 토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국회의의 모든 그 논의의 성과들을 담아서 시국회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국회의 결의문은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윤우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윤우식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국정원 대상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입니다. 의혹 국정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을 관리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의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 수사의 커다란 목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누차 지적된 바이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 수사의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국정원의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계획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에 일단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보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 김정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전격 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 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민이 낸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과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참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은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치 수행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시간 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못하게 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엄군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배를 한 게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붙들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의도한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각오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신명하는 바다. 마지막에 시금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런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책개입 및 선거개입의 정보와 경찰의 축소은폐 정보를 규명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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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책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범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건전을 위해 국정을 전면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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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분명히 전하기 위해 6월 28일 저녁 강화문 광장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촛불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2013년 6월 17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정된 시국회의와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오고 뒤에서 뺑글뺑글하고 정계수 부위원장? 야, 왜 써? 안 좋으세요? 지금 안 좋으시냐고. 그런 거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더니 속이 안 좋아. 아, 예. 아니, 불편해 보여. 괜찮아요? 회장님 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그러셨구나.
생긴 것도 비슷한 사람 둘이 하시면 뭐 그래. 하여튼 치고. 하여튼 담배 피우는 거 찍을 거 아니잖아 지금. 담배는 다 핍시다. 담배 피우는 걸 찍고 계셔. 담배는 날. 국정원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좀 엉뚱한 어거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쉽게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요약해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 잠깐만요. 이게 좀 큐. 그 요즘에 우리 참 국민들은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 민주운동을 했다, 또는 뭐 보수주의에 있다, 이런 입장 차이를 떠나서 뭐 선거 그 전후에서 참 그런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 그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그 단편만 봤을 때 참 그게 뭐가 문제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요즘에 여권 스스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실들 바라보면은, 그게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야,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슬프게 하는가, 이런 참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한 나라가 이렇게 특정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되고 민주 질서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이런 현상들을 말로 인해서 속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과거의 국정원장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이 똑같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폭로되는 그런 그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서들이 공개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근데 그거를 과거 새누리당은 사실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실은 대선에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폭로된 내용들 이제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만 전술을 가지고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호도했는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일본에 갔을 때 도대체 독도 문제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진실이 그때 그리고 외교적 이런 그 일정 제한된 정보 보안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심증은 있었습니다만은 독도 그 유해 문제 같은 경우 매국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건 전면적으로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지금 NLL 부분 같은 경우 평화적 지구 평화적 구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남북 통일적 관점에서의 그 정상들 간의 상호 그 외교적 내용이 그 독도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그런 것보다 더 매국적 행위로 지금 호도되고 있는데, 정말 그 이제는 국민들이 애국적 관점에서 사실 그대로 관점에서
전면적인 그 지금 최근에 반 그 외교적이고 또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그 여권의 그런 일련의 폭로와 조작 행위들은 사실 한번 드러내게 해서 어떤 형태든가 심판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분도 친구냐 저 아이 우리 한번 말씀하시죠. 아이고 나도. 네. 잘 하시잖아. 독도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때 독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까요? 뭐 독도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독도는 우리 영토고 국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그것을 딴지를 걸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번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NLL 포기 발언이 실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계속 지금 거짓을 우게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계속 우게 되는 약간 그 비슷한 전법, 그 김한수를 같이 지금 비슷한 전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방어하고 잘 우리가 안보적으로 잘 지켜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외교를 풀어나가야지 어떤 그거를 흥정거리라든가 뭐 이런 그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그는 엄청난 그런 나중에 그 위험이 따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저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거를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사실 그러니까 자본적으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편 대의를 종속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자세히 그걸 설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그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NLL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NLL 포기에 관련된 얘기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고 그런 문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때부터 NLL을 가지고 그걸 마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픈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그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NL 포기 발언을 했다고 계속 우게 됐단 말이죠. 그 민주진영도 뭐 그 진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응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새삼스럽게 NLL 문제를 지금 논쟁으로 지금 뭐 이 시점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NLL에서 과연 국익을 훼손하고 또 일단 팔아먹는 그런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실제 사실은 그런 거는 전혀 그 문맥 과정에서도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 일련의 그 여권에서 대선 때부터 쭉 진행되는 그런 그 거짓을 우겨대어 왔던 그것을 그리고 정치 권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또 국민을
그 보수와 진보를 분리하고 국민으로부터 잘못된 이념 논쟁을 야기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장 과감하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을 해야 되고, 여권과 그 소위 우익 보수 쪽에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